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수시 원서 카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참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우리의 첫 번째 원칙. 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쓰지 않으면 된다. 즉, 수시 납치만 안 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6월 모의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시 대학을 예측해 볼 것이고요. 물론 9월 4일 날 실시하게 되는 그 최종 수능 보기 전에 보는 어떻게 보면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그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제대로 된 결과치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월달 모평 점수를 가지고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행 지원을 하라고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듣죠. 뭐 상향 2개, 적정 2개, 안정 2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향을 하든 우주 상향을 하든 지원에 대한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신은 부족하지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거나 반대로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전보다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상향도 우주 상향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원해버리면 정말로 버리는 카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고집하는 친구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학과대로 찾아가면 맞지만 그거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유리한 입장일 때나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내신이 부족하거나 수능 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서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대학을 바꾸든 학과를 바꾸든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안내할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수시 지원 카드를 구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생명공학 관련된 학과를 되게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죠. 뭐 메디칼이 아니더라도 원래부터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았다. 고려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과 전형 위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과 전형과 수능에 대한 입결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자, 종합은 서류 평가,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계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기 쉬운 교과와 그다음에 수능 점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부터 시작해서 경희대학교의 식품 생명공학과까지 수시 등급 70% 컷입니다. 2014학년도에 입결인데 1.3등급부터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014학년도에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내신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최저가 없었고 그다음에 최저 유무에 따라서 점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건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고 그다음에 서류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 관련된 과들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수원에 있다고 해서 약간 우리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나 경기도 학생들이 약간 이렇게 마음을 다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100분위를 놓고 보시면 자, 95%, 6%부터 해서 대부분 9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평균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이 90% 가까이 나와야지 생명공학과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참고하셔서 근데 생명공학과가 좀 어려우면 이제 생명과학과, 자연계열 쪽으로 또 약간 돌리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여전히 선호하는 학과고 또 여기에 또 심취해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과를 죽어도 못 바꾸겠다. 그러면 대학을 바꾸면 되는데 대학도 안 바꾸고 학과도 안 바꾸는 경우 생명공학과를 생명과학과 정도로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도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 나타내는 점수도 거의 90% 전후로 되게 높게 상회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참고하셔서 자, 내신은 1.56이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리고 점점 점수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실제로 나왔던 점수만 놓고 보면 거의 3등급 후반이잖아요. 이제 거의 4등급이니까 그 내신과 수능의 괴리가 거의 2등급이 넘게 차이가 나는 이 학생입니다. 자, 이 친구가 자기의 수능 점수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는 1.56등급이라고 하는 내신만 고집해버리면 이 친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친구가 지원하는 학교는요,
일단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용으로 자연과학계를 썼습니다. 자, 성균관대 기준 1.56이 나왔는데, 그런데 전년도 1.63이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볼 만한 점수죠. 이 내신만 듣고 해볼 만한 점수인데, 이 친구가 성균관대 3합 7이잖아요. 3합 7을 당연히 수능에서 못 맞췄고요. 그 전에도 3합 7을 맞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아슬아슬하고 점점 점수 떨어지고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3합 7을 못 맞췄으니 당연히 성대 떨어졌고요. 충북대 학생종합전형 2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는데 이것도 3합 6이에요. 성대보다 더 센데, 과감히 제약학과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약대를 준비했던 학생인데, 약대에서 생명공학과, 자연과학, 이런 식으로 약간 나름대로 과를 좀 조정한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뭐 종합전형인데 서류고 뭐고 따질 경향도 없이 그냥 최저한테 떨어졌고요. 딴에는 성대가 그래도 적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운 좋으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상향을 썼던 것 같은데 이것도 최저가 안 돼서 떨어졌고, 또 최저가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어찌됐건 허무한 이런 것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반한 상향이라는 거죠. 여기를 써야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중앙대가 조금 아쉽긴 하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76이었기 때문에 중앙대 내신도 1.51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죠. 3합 7을 맞추면 되는데 작년에 중앙대가 작년부터 2014학년도부터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바꾸겠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영어를 2등급 맞아 왔었기 때문에 영어 2등급이 됐으면 일로 계산해서 3합 7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중앙대는 큰 무리가 없으면 된다. 못해도 중앙대는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상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수능에서 영어 2등급 맞던 게 3등급 맞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헝클어졌어요. 그래서 중앙대도 떨어졌고, 나머지 다 떨어지고 중앙대만 붙어도 이 친구 모의고사 나온 성적 대비해서 중앙대 정도 갔으면 대박이 난 거죠. 아까 90% 가까이, 종합, 90% 가까이의 정시 결과를 보여야지 갈 수 있는 대학 중앙대인데, 70%도 안 되는 100분위를 가지고 중앙대를 수시에서 뚫으면 정말로 이거는 엄청난 성공 케이스죠. 그런데 중앙대가 어찌됐건 추주가 안 돼서 특히 영어에서 등급이 하나 밀리는 바람에 중앙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근거 없이 종합도 쓰면 안 돼요. 한양대 같은 경우를 1.5의 내신을 가지고 붙기 쉽지 않죠. 보여지는 결과치는 2등급대 초반이지만 한양대 어쨌거나 서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종합 같은 경우는 내가 붙는다는 생각보다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써야 되는데 장렬히 전사하셨고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도에 직접 설명회 가서 물어봤는데, 약대 같은 거 쓰지 말아라. 일반고에서 약대 뚫기 쉽지 않다.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서류 장난 아니다. 안 쓰는 게 좋다. 쓰셨어요. 물론 이제 제 말 듣고 쓰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두 개는 떨어졌다고 보고 시작해야 되고, 제 생각엔 중앙대 하나 정도만 잘하면 될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떨어질 수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후로 뭔가를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아주 왕창 상향을 해버리니까 중앙대가 말리는 순간 정말 6킬 광탈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건대나 동대도 안 썼어요. 건대, 동대는 대학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서류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이지만 돌이켜봤을 때 이 친구가 만약에 서강대를 썼으면 어땠을까? 서강대는 작년부터 최저가 세계 3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3합 6에서 세계 3등급 바뀌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최저를 맞췄잖아요. 그리고 다 예상하기로는 최저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올라갈 거다. 근데 어찌됐건 이 친구 내신 대비해서 결과적인 얘기지만 수학과나 인공지능학과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점수가 다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서강대학교에 자존심을 버리고 생명공학과만 고집하지 않고, 물론 수학과나 인공지능이나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대학인데 어찌됐건 작년 같은 경우는 겁을 많이 먹었나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서강대 썼으면 이렇게 붙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존심을 버리고 국민대 정도 레벨, 왜냐면 국민대가 최저가 2합 6이거든요. 2합 6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오잖아요. 일단 최저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지, 되지도 맞추지도 못하는 최저 써놓고 기다려봤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 이학 전공이나 바이오 융합학과를 썼으면 충분히 점수가 들어왔고, 또 이 대학들은 정시로 봤을 때 87% 6% 나오는 대학이기 때문에 60% 나오는 친구니까 충분히 이 친구가
국민들 붙었을 때 과연 수시 납치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5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걸 써야 된다고 담임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받아들이면 최소한 국민대는 간다는 얘기죠. 전 재수할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할 말이 없죠. 자, 이번에는 컴퓨터공학과. 또 생명공학과의 한 축으로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또 좀 확대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100분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이걸 참고하시고요. 자, 1.73의 내신을 가진 친구가 주구장창 컴퓨터 관련된 과만 쓰려고 고집했던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아까 그 친구보다 수능 점수가 더 안 좋습니다. 거의 뭐 3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 정말 이렇게 괴리가 심한데,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교과 전형만 썼어요. 그만큼 종합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대가 딱 1.7에 건대를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간당간당한 점수인데, 전년도 기준으로 70% 컷이 1.75인데 이 친구는 1.71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서류에서 마이너스를 당했다는 얘기죠. 건대에서 말하는 30% 서류의 파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도 건대 쓴 거 참 잘했다 생각하는데, 이 서류에 대한 준비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건대 정도 붙으니까 중앙대, 고려대를 좀 상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대, 고려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향하는 건 좋은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대 3합치를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 고려대는 두말할 것도 없는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두 개 정도는 한번 질러보겠다. 나중에 수시 원서 어디 썼을 때 나도 고대 썼어, 중앙대 썼어, 그렇게 말하는 의미 이상, 그 이상도 이해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씁니다. 이거는 썼을 때 최저 때문에 안 돼요. 뭐 고민할 지점도 없는 거고요. 근데 그나마 이 친구가 다행인 건 뭐냐면 숭실대, 강원대, 서울과기대라는 이 대학을 1.7의 내신에도 불구하고 썼다라는 거, 받아들였다는 건 칭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수능 최저가 안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숭실대는 최저가 2합 5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합으로 못 맞췄으니까 숭실대도 최저 때문에 날아가고요. 광운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서울에서 유일한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까지는 한양대, 광운대, 물론 연대도 최저가 없었지만 면접이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도 최저가 없었지만 면접이 있었지만 거의 최저가 없는 이제 대학 광운대인데, 최저가 없다 보니까 많이 몰릴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전년도 2014학년도 수험생들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수험생들 중에 가장 인구수가 적다 보니 내신에 대한 불이익을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걸 되게 많이 꺼려했어요. 그래서 거의 빵꾸는 아니지만 광운대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년도 1.70인데 2.75예요. 자, 본인이 광운대 기준에 1.60이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1.70을 보고 광운대 쓰는 건 참 잘한 거죠. 나는 1.73이기 때문에 광운대 안 쓸 거야 그랬으면 아주 큰일 당할 뻔했고요. 그다음에 서울과기대가 과기대 1.68이 나오는데 전년도 2.00이에요. 약간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운대 최저가 2합 7이기 때문에 2합 7을 맞출 수 있는 최저의 이 대학을 쓰는 거. 자, 1.73을 봤을 때 서울과기대 가면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모의고사 점수 보면 절대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울과기대학교의 이 소프트웨어나 그 광운대 소프트웨어나 서울과기대 컴퓨터공학과가 대부분 85% 전후의 대학이기 때문에 100분위로 정시로 봤을 때 절대 못 가는 점수예요. 정시보다 잘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 수시 납치당한 거 아니고 망한 거 아닙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난 고대까지 썼는데 아니 광운대 갔어, 서울대 과계대 갔어라고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여의 모의고사 대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선방했고 잘 갔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하나를 언급하자면 세종대도 최저가 2합 7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이거 우리 입시하는 과정에서 모르잖아요. 서울과기대는 큰 틀에서 그래도 붙겠다고 했지만 만약에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쓸데없이 고려대나 쓸데없이 아까 어디 썼죠? 그 대학 쓰는 것보다 고려대 중앙대 쓰는 것보다 차라리 세종대 하나를 더 써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컴퓨터공학이나 왜냐면 과를 바꿀 마음이 없으면 분이 전공하고자 하는 과 제대로 갖다 쓰고 또 이렇게 붙으면 되잖아요. 그죠? 또 이제 정시 기준으로 83% 정도의 백분위가 나와야 되니까 충분히 납치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인문계열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심리학과, 특히 우리 여학생들 심리학과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교과 전형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서울대는 계속 빠져 있는데 고려대부터 이렇게 입결이 형성이 되죠. 성균관대는 그래 점수가 많이 빠졌지만 정시 데이터를 놓고 보면 92%이기 때문에 결코 성균관대가 심리학과 낮은 뭐 개념은 아니고요. 대부분 1점 중후반에서 뭐 광운대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작년 겁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빠져서 3등까지 빠졌지만 보통 2등급 초중반에 점수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중후반까지 점수가 펼쳐져 있고요. 90% 중후반부터 70% 후반대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번에는 3.10의 그 내신을 가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생각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탄탄합니다. 이런 게 고민이죠. 내신 3.10 가지고 서울의 상위 15개대, 건대, 동대, 홍대까지 못 쓰잖아요. 교과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류에 붙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워요. 모의고사 이 정도 나오면 잘하면 정시로 건대도 갈 수 있겠는데 그리고 못해도 국송세 요 라인은 갈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수도권에 있는 아주대, 그 다음에 단국대 이런 대학들 충분히 정시로도 갈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지원했냐? 일단 내신 대비해서 수능 최저가 잘 나오니까 고려대학 학업부 수형 질렀죠. 4.8인데 결국은 4.8 못 맞췄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최저 때문에 떨어지고 중앙대 탐구형 썼는데 종합이기 때문에 이 친구 서류가 얼마큼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심리학과 생각보다 정말로 탄탄한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떨어졌고요. 숙대도 종합으로 썼는데 떨어졌고 성신여대도 종합으로 썼는데 떨어졌고 아주대도 종합으로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은 6개 중에 5개가 종합인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개인의 생각이지만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정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더 대학을 낮추지 않겠다. 마지막 아주대 심리학과 꽤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대 심리학과는 교과로도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전년도 1.97이고 본인은 3.10이기 때문에 또 아주대 기준으로 2.64이기 때문에 떨어져야지 정상인 거죠. 그런데 운이 좋게 전년도에 아주대 컷이 좀 떨어져서 2.64, 72.64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주대를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아주대학교의 심리학과는 82.50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수능에서 83.16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이 친구가 수시에 납치를 당한 겁니다. 정시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납치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학의 차이가 괴리가 심하게 나면 정말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아주대 전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수시에서 다른 대학을 언급을 해보면 숭실대 정도? 근데 숭실대도 정치 외교학과나 벤처 중소기업학과 숭실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조금 세죠. 그죠? 우리 자연은 2합 5고 인문은 2합 4입니다. 그래서 3이기 때문에 3, 1이기 때문에 2합 4를 맞췄어요. 그 상태에서 최저를 맞췄으니까 점수가 좀 떨어져서 좀 전과목 3.10이지만 아마 이 숭실대 개념을 놓고 보면 국영수사 해서 이게 약간의 이제 숭실대는 여전히 과목별로 그 비율을 달리 하긴 하지만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웬만큼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숭실대 같은 경우가 정치 외교학과가 100분이 84, 벤처 중소기업이 84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수능에서 83이 나왔으니까 숭실대를 과를 썼어도 실은 이 정도면 납치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아주대나 숭실대나 대학 레벨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참 애매하긴 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아주대가 아닌 무슨 뭐 가천대나 경기대 썼으면 정말 납치당한 거죠. 납치당한 건데 어찌됐건 아주대에 그래도 인기 있는 심리학과를 붙었기 때문에 실은 정시 점수보다는 조금 실제 수능보다는 낮은 점수의 대학을 가서 굳이 따지자면 수시 납치된 건 하긴 하겠지만 자 이런 친구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는 참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의 괴리가 심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나오는 수능 모의고사 점수보다 높은 대학을 쓰면 수시 납치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9월 달에 최대한 모의고사 점수를 끌어올려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쓰시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6월 달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단순하고 쉽습니다.